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 오는 여의도 공원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살펴보면은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사망으로 인한 그 전국이 이제 조금 소강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또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더 한 1, 2주 뒤에라도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과정에서 그 박원순 시장 관련 건에서는 검찰 또는 경찰이 고소한 분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유출시킬 수 있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어쨌든 수사기관의 편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헤집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겠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으로서 태릉 골프장이 이제 노원구 맨 아랫자락에 있는데, 태릉 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를 아파트촌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의아한 것이, 태릉 골프장 육사 있는 곳은 애초에 육사가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굉장히 안 좋게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6호선에 봉화산역 그리고 신내역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화랑대역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쪽이 사실 6호선 라인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서울 시내에 들어가는 그 오피스촌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아닙니다. 그 이태원 밑으로 해가지고 상암동까지 뚫고 오는 그냥 한강 북쪽을 그냥 달리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거 타가지고 강남도 못 가고요, 시내도 못 갑니다. 여의도도 못 가고요. 예. 상암동 가려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신내동에 상암동으로 출퇴근하니 저 같으면 상암동에 직장이 있으면은 파주나 아니면은 일산에 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 6호선 라인 끝자락에 있는 주거지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직주 근접성이 좋은 어떤 베드타운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거기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자 했는데, 신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맞추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 6호선 라인 쪽 인근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규모로 대중교통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이 같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의 부동산 수요를 그쪽이 다 흡수해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등포에 직장이 있는 사람,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면은 거기보다 김포에 사는 게 낫고요. 예.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분이라면은 거기보다 분당이나 아니면은 경기 남부 쪽으로 사는 게 낫고요. 그리고 광화문 쪽이면은 사실 거기 말고도 좋은 주거지가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유휴지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군 골프장이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보니까 서울시 내에 있는 유휴부지, 그러니까 용산 기지 반환 용지라든지 아니면은 창동 차량 기지, 아니면 군자 차량 기지, 신정 차량 기지, 이런 것들 이제 서울시계 내에 있는 차량 기지들이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슬슬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량 기지 정도는 주거지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차량 기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지하철에 근접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저희 동네에 있는 창동 차량 기지만 해도 그 땅에 새로운 아파트 들어온다면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 아파트에 살게 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정작 노원구에 굉장한 새로운 기반 시설이 들어오고 노원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면은 그 계획을 보자마자 이것들이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반대에 앞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유유지 활용 부지 같은 경우는. 상계 주공아파트 단지가 1단지부터 창동의 19단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주공아파트 9단지에 사는 주민이에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옆에 8단지는 재건축 해가지고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 우리 집만 재건축 안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새로운 창동 차량 기지 부지에 새 아파트를 짓는다? 이러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의 문제에서라도 만약에 그런 걸 진짜 하고 싶으면은 그 서울 시내 전역에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문제도 이제 해결하기 시작해야 된다. 서울시 주택의 46%가 30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저는 이 상황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서울 시민들의 주거 환경은 계속 나빠질 것이고 주택 수요 문제, 공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민주당이 드디어 망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네, 망하려고 작정했다는 것은 증세 카드를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꺼내 들고 있어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 낸 걸 보시면요. 자, 소득이 10억 이상인 사람의 그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린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나왔던 거, 증권 양도세, 주식 양도세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 연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가지고는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주식으로 연 5천만 원 안 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 연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주식 과세를 하게 되면요, 주식 시장 자체가 위축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진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부분도 증세책으로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요즘 세금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지원금도 이렇게 펑펑 쏘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나올 구석이 없잖아요. 경제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쨌든 해놓은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해 가지고 재정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됐습니다. 그에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고도 거래한 것에 있어서 이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 20%를 과세하겠대요. 작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화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세금을 걷어야 된대요. 예. 아니, 양성화를 해놓고 세금을 걷던지 뭐 이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예전에는 양성화 할 생각도 없다가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양성화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얼마나 세금에 있어서 다급한 지점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거죠. 나는 신뢰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자,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담배세 건드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부의 지지에서 이탈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담배세를 건드립니다. 종이담배 말하는 게 아니라 액상담배, 예, 액상담배에 대해 가지고 2배 가까이 담배세를 인상한다고 해요. 자, 결국에는 기호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앞으로 이런 어떤 과세 증세 풍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조세 구멍이라는 게 너무 커졌기 때문에 뭐 종부세니 뭐 계속 나올 겁니다.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차 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퍼주면서 생생냈던 것들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청구서로 돌아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국민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강하게 질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건강보험만 한다고 하더라도요, 건강보험이 원래 박근혜 정부 말기 끝날 때쯤에는 엄청난 흑자를 남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적자입니다. 여러분의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적자로 들어가면서 이걸 보조해야 될 비용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문재인 케어라는 게 뭐였습니까? 초기에. 자,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널리 보장성을 확대해 주겠다. 예.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서 추나요법 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건강보험을 대주겠다. 자, 의료보험이라고 하고 국가에서 하는 공적보험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사회보험이에요. 자,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나요법, MRI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사실 의료보험의 혜택에 넣은 거거든요. 자, 국민들한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MR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지만은 외국만 나가본다 하더라도요, 한 번 찍는데 수십만 원 수백 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고급의 의료 서비스이고, 의사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무작정 찍어보자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MRI나 아니면은 추나요법, 자,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왜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국민들한테 야, 이거 거의 공짜에 가깝게 당신들에게 주겠어 이러니까 표를 얻기는 좋죠. 그런데 진짜 자기가 건강관리 평소에 잘하고 나이도 아직 젊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달이 봉급에서 상당 부분을 떼가지고 만든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 누군가는 추나요법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은 CT 찍어도 되는데 MRI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세금 내기 싫어지는 것이고, 그때 조세 저항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 꼭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심성 복지 정책,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간 매표 정책에 가까운 것들을 되돌려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의원 가가지고 추나요법 즐기던 분들한테 갑자기 추나요법 자기 돈 내고 하세요 그러면은 뭔가 원래 내가 서비스 받던 건데 내 걸 뺏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지라는 게 이렇게 한번 넣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무지막지하게 성급하게 민주당에서 해놓은 것들 나중에 어떻게 치울까 고민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번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거 보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수도 이전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민주당이 다급해지니까 드디어 이제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표를 좀 얻을 수 있는 주제라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건드리는 겁니다. 행정수도 이전, 그때 얼마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걸로 재미를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다시 한번 충청도를 갈라치기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충청도 표를 얻어오겠다는 그 생각도 저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만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이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해가지고 세종시에 3분의 2가량의 정부 부처가 옮겨갔어요. 자, 3분의 2 정도 정부 부처가 옮겨갔고 남은 거는 외교부, 국방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해 남겨둔 것들인데 이걸 이제 나머지 옮기자는 건데 이거 옮겼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가. 지난 몇 년 동안 3분의 2가량의 부처가 옮겨가는 뒤에 있었던 효과가 긍정적이면은 나머지 옮길 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지난 그 몇 년 동안 3분의 2가량의 부처가 옮겨가가지고 바뀐 것들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그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보시면요. 자, 세종시의 집 한 채 그리고 서울의 집 한 채 이런 분들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원내대표 연설하면서 말미에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과밀과 수도권 과밀을 막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수도 이전도 완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에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 보세요. 서울에 집 안 팔고 놔두고 거기 가서 다주택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더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다주택자 만드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와 지금 실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뭐 3분의 2 보냈더니만은 주말 부분만 많아졌잖아요. 저는 이번에 3분의 1 나머지도 주말 부분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어떤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좀 한치 앞을 내다보고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다급한 게 보입니다. 예. 전통적 관점에서 찝어서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번 득봤다 싶은 것들을 이 친노 친문은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래 한 15년 전에 먹혔던 거 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얘기해 볼까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싸웠던 게 1, 2주 전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검사에 대해 가지고 거의 나쁜 사람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더니만은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예. 근데 KBS에서 녹취록 공개할 때 애초에 KBS가 조작된 녹취록 공개해버렸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하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들어있고 이래요. 자, 그러면은 자, 그 조작된 녹취록을 까니까 이동재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음성 파일 자체를 열어버렸어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가고 이철만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부르기 시작하잖아. 하다못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마저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여기만으로는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다른 걸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100분 토론 가가지고 박범계 의원님한테 이 질문했었죠. 도대체 한동훈 검사가 했다는 말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만 소개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범계 의원님이 설명은 못하시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쳤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걸 보면은 그래도 뭔가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애둘러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대로라면은 청와대도 압수수색 됐는데 그러면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에 있어가지고 청와대도 잘못한 거냐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 웬만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고 저는 민주당이 이제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코너에 몰렸다 봅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그 제보자 X라는 분, 지모 씨죠. 이분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이런 일을 꾸몄다고 이제 주장했었는데, 자, 그 지모 씨라는 분, 제보자 X라는 분, 그 페이스북에 보면 글도 많이 쓰고 이러시던데, 이분이 주는 자료가 정달하는 정보들이 신빙성 있는 정보들이냐 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뭐 해가지고 뭐 전환사채를 60억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더니만 최경환 부총리가 발끈해가지고 이분을 고소하겠다 나섰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번에 박원순 시장 비서 관련해서 이제 일이 터졌을 때 박원순 시장 비서가 나경원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다는 식으로 글을 썼어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바로 이분 고소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모 씨의 신빙성이라는 게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여당,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분들이 이 굉장히 부족한 정보를 계속 얘기하는 분의 말을 믿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직위 해제도 시켜가지고 지금 법무연수원에 보내놓고, 에? 이동재 기자는 지금 계속 이제 검언유착에 당사자를 몰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만약에 이거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아니면 뭐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된다고 했을 때 재판 결과로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추미애 장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을 쑥대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검찰을 쑥대밭을 만들고 검찰의 권위를 깎았을 때 대한민국에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범죄자들입니다. 검찰을 맨날 개혁 대상으로 봐가지고 검찰을 나쁜 놈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범죄자들이 제일 좋아하죠. 예. 검찰의 권위를 깎아줬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전향된 자세를 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해왔던 검찰 개혁이라는 거 실상이 뭔지 곧 낱낱이 까발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